지금부터 차근차근 위성지도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 위성사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지적편집도를 누르면 우리나라의 전체의 테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북과 접해져 있는 지역은 남북 교류 접점 벨트, 동쪽은 동해안 에너지 관광 벨트. 왜 에너지자가 붙었을까요? 관광은 알겠는데 왜 에너지자를 붙였을까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남해안선 벨트, 그리고 서쪽에 서해안신 산업 벨트. 요 서해안신 산업 벨트라는 축 테마 때문에 서쪽으로 기업이 이동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나라 서울을 이렇게 좀 지적편집도로 표시를 하고 반으로 나눠봤을 때 이 서쪽 바운더리 인천, 시흥, 부천, 강서, 그리고 안양 요쪽 바운더리 아파트 광고를 보면은 다 뭐라고 나온다? 여의도로부터 몇 분이라고 나온다. 그리고 동쪽 강동, 하남, 성남, 판교, 구리 이쪽은 어디로부터 몇 분이라고 나온다? 강남이나 송파로부터 몇 분이라고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밀집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서쪽은 여의도로부터 몇 분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사람들이 일자리로 많이 찾는 곳이 집중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서쪽에서는 강한 힘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광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 동쪽은 강남 테헤란로라는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쏟아질 것 같은 건물들이 대거 밀집되어 있는 곳. 이곳은 먹고 자는 곳이 아니죠. 사람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또는 우측에 붙어져 있는 송파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광고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동남쪽에 붙어져 있는 강남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경부축이라는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도를 쭉 한번 줌아웃을 하고 있고요. 이 강남쪽을 시점으로 이 부산까지 얼마나 빨리 내릴 수 있느냐가 우리나라의 수출입의 젖줄이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부산 항만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요. 커다란 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부두 옆에 배들이 이렇게 쫙 달라붙어져 있고요. 컨테이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동남쪽 일본과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 여기 배가 굉장히 많이 정착해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부산항만이라는 곳을 대한민국 나라에서 의도를 갖고 키웁니다. 그래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개발이 되었더라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그곳에 땅이나 집을 갖고 있었다. 어디 앞에? 철도역 앞에.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많은 부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시간은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지금 서해축 신산업벨트 축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쪽 바운더리에서 핵심이 되는 지역 어디죠? 평택 항만을 중심으로 기업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서쪽 끝에 어차피 서울이라는 지역은 부동성, 움직일 수 없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서울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서쪽 편의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어디죠? 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축이 이동을 하고 있다. 동남쪽 강남을 중심으로 예전에 만들어졌던 축이라면 서해 측 여의도로부터 시작돼서 그 축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평택항만이라는 곳을 기점으로 기업이 이동을 하는데 이 평택항만을 가서 보면요. 옆쪽에 쫙 배랑 여러가지 시설들이 달라붙어 있고요. 이 배 사이즈만 봐도 약 200m가 넘어가요. 축구장 4개 사이즈만한 배들이 이 바다 위에 떠 있고 요 옆에 점점점점처럼 보이는 이것들 무엇이죠?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이죠.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래서 이 평택항만을 들어가니 평택항만을 키우니 이 옆쪽에 있는 중국이란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평택항만에서 중국까지 거리를 보면 약 400km 거리가 나오고요. 우리가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죠. 제주도까지가 약 40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만큼이나 가까운 곳이 지금 서쪽 나라에 붙어져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 배로 이동하는 게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H라인이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하면은 중국까지 철도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택항만을 의도적으로 나라에서 키우니 대표적인 산업직군 삼성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개발 진척도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 삼성이란 기업, 우리나라의 효자 기업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모두 다 사랑하는 기업인데 이 평택이라는 지역에 총 100조라는 투자 금액을 투하를 합니다. 사실 100조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지 잘 상상이 안 되시는데요. 그래서 너무나도 큰 범위이기 때문에 삼성은 총 3구역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1공장, 2공장, 3공장으로 섹터 구분을 나누고요. 1공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가동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출퇴근 차량 굉장히 많은 거 눈으로 보실 수 있고요. 2공장은 거의 다 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공장은 아직 맨 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요, 공급에 대한 원칙을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평택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삼성, 너네 들어오면은 고마워. 일단 들어와줘서 고맙고 들어오게 되면은 일자리 몇 개 만들 거야? 아니 그걸 나한테 왜 물으시죠? 삼성이 되묻습니다. 야, 우리가 집 져줄게. 너네 삼성 살만한 집 져줄게. 먹고 살만한 도시 만들어줄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는 삼성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계산법이 어떻게 들어가냐? 2.5에서 3을 곱해요. 왜냐면 일자리 하나당 애기 하나, 배우자 한 명. 그래서 2.5에서 3 정도로 곱하는데 삼성은 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7, 3, 21, 약 20만 명이 먹고 살 만한 신도시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평택시에서 이걸 안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안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이 평택시장이에요. 그 바로 위에는 오산이 있고 평택 아래는 당진, 옆에는 천안, 이렇게 기타 등등 주변 도시들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택이라는 지역에 삼성이라는 대규모 공장이 들어가서 2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필요한데, 먹고 살 만한 도시가 필요한데 집을 지어주지 않는다면 주변 도시로 이동을 해서 출퇴근을 할 거예요. 그러면 평택시장님은 이 평택시라는 도시 내에서 콜라 하나를 사 먹고 껌 하나를 사 먹어야 세수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부다 도시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기회를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도시개발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삼성이 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니 20만 명이 먹고 살 만한 신도시의 개발 당위성이 생기고 당연히 1호선 철도, 국철 라인을 중심으로 달라붙어서 개발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 모든 토지의 용도가 색깔로 표기가 되게 되고요. 이 삼성 공장을 중심으로 서쪽, 북쪽, 서북쪽,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 방향 쪽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주거지, 빨간색은 상업지, 파란색은 공업지, 초록색은 녹지로 구성을 이와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시의 집값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평택시의 집값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자, 평택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했으면은 투자에 대한 수익률도 보셔야죠. 지금 대한민국 전반적인 부동산 집값의 추이와 이 평택시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평택시는 지금 집값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삼성 공장 만들어진대, 반도체 공장 들어간대. 그러면 연봉 7, 8천짜리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야. 여기 집 사자. 그러면 전월세 잘 빠지고 매매가도 굉장히 고공행진을 달릴 거야
라고 예상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수요 공급. 자, 집을 찾는 이가 10명입니다. 10명이에요. 그런데 삼성공장은 지금 어떻죠? 1공장, 2공장, 3공장 중에 가동을 1공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1공장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0개의 일자리 중에 총 3개 내지 4개만 가동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집으로 넘어가 볼게요. 집이 10채 있는데 찾는 이가 3명이나 4명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쪽 바운더리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떨어지기 마련이죠. 자, 다른 곳의 집값 추이 변동에 비해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고수는 이때 뭘 하는 거예요? 자, 삼성이 들어온다. 집 사자. 이거는 중하수격에 해당이 된다. 자, 이때 고수는 뭐 했냐? 삼성공장이 들어온다라고 할 때 이전에 반드시 평택시에 있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택시 환경영향평가라는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쪽일 때는 공업지로 이미 선정이 되어져 있었고 삼성이 들어올지 현대가 들어올지 LG가 들어올지 한화가 들어올지 신세계가 들어올지 어떤 게 들어올지 몰라도 단일 공장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구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들은 철도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철도역을 이용할 때 서울에 있는 강남이나 여의도로 얼마나 빨리 들어간가가 돈길이다.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 삼성이란 공장이 들어가면 이 지제란 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제란 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지제에는 SRT라는 말도 안 되게 획기적인 노선이 들어갔죠. 그래서 지제, 동탄, 수서 총 이동거리에 비해서 시간이 18분.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평택에서 강남 수서까지 18분이면 이동하는 혁신적인 철도 노선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지제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계산을 하고 요 앞뒤 좌우측에 있는 논밭을 사는 사람이 어쩌면 고수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논밭에 땅을 갖고 있다고 해서 건물을 마음대로 질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모든 토지의 용도를 그 용도에 맞게 지목을 정해요. 그래서 여기는 논이나 밭이나 산이나 들이나 이러한 용도로 써라 라고 지정을 하고 이 용도가 바뀔 때 대박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고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지적 편집도 누르면 우측 바운더리, 이 우측 바운더리가 어마무시하게 용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왜 빨간색은 반드시 철도역 앞에 들어갈 것인가? 왜 빨간색은 철도역 앞에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 요 빨, 노, 파, 초 중에서 비싼 색깔은 무엇인가? 당연히 빨간색입니다. 그러면 왜 빨간색이 요 앞쪽으로 들어가죠? 전에 배웠던 것처럼 서울시 역중심 생활권 형성 방안, 서울시만 비롯하진 않죠. 그래서 역중심 생활권 형성 방안이라는 자료를 보면은 철도가 있으면은 가까운 곳 바로 옆쪽에는 상업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옆쪽에는 주상 혼합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요. 그 바깥쪽에 주거지가 들어가는 게 적합하다라는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상을 하죠. 요 지제역을 중심으로 요쪽 바운더리는 상업지가 들어갈 확률이 매우 크고 조금 더 벗어나 요쪽 바운더리에는 주거지가 들어갈 확률이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측이 먼저 개발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재밌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도시의 연담화입니다. 도시는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는 연담화라는 기능을 반드시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적 표시도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모든 토지의 용도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나누는데 이 같은 노란색 중에서
이곳은 안에가 비추는 시스루 노란색, 이곳은 꽉 찬 노란색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안에가 비추는 노란색은 구도시, 그리고 요 꽉 찬 노란색은 신도시다 라고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러면 기존의 이쪽 동남쪽에 있는 구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 지제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지제역을 이용할 때 서쪽으로 돌아가서 지제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지제역을 이용해서 서울로 연결하는 게 아주 합리적이다 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도시는 무슨 기능을 갖는다? 연담하라는 기능을 갖게 된다. 그러면 기존 도심과 철도역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이는 개발될 확률이 크다. 그전에는 반드시 시그널이 나온다. 가장 중요한 시그널 첫 번째, 생뚱맞게 이마트가 산이나 논이나 밭이나 들을 깎아서 들어가요. 되게 재밌죠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시그널입니다. 말도 안 되게 이마트가 들어간다. 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등 생뚱맞은 곳에 갑자기 마트가 들어간다는 것을 반드시 시그널로 체크포인트 1, 넘버 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로가 넓어질 계획을 잡는다. 도로가 넓어질 계획을 잡는다. 그렇게 두 가지 시그널이 보이면요, 이곳에 폐차장이든요, 기존의 공장단지든요, 집들이든 논이건 밭이건 심지어 묘지든 아무 상관없어요. 땅을 매입을 하면은 돈을 벌게 된다. 어느 포인트 때? 용도가 변경될 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